정말 인상적이었던 그런 세션이 있었는데 자전거 타는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네. 노래 아시죠? 이제 그거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저 이 노래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가 씨가 너는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 아빠랑 캠핑 갈 때 맨날 들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큰 그냥 목청껏 큰 소리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나를 너는 절대 잊지 마. 시간은 흘러가고 누군가는 잊혀가겠지. 그저 하고픈 대로 시간은 마치 파도 썰물처럼 밀려가겠지. 네, 몇 년 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드라마 주인공이 화제가 되면서 이 자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을 위해서 또 거액을 거부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 관련 권위자인 연세대 세브란스 천건아 교수 모시고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저희 같은 문외한들은 이제 드라마에서나 보고 아는 겁니다만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어떤 병인지부터 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제 사회성 발달에 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신경 발달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면 인간이 이제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런 것이고 교감을 형성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문제. 여기서 질적이라 함은 양적이 아니라 네. 뭔가 우리가 이제 드라마 우영우 혹시 이제 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네. 또 지식도 많고 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듯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똑똑하죠, 굉장히. 네, 예. 그런데 상대방의 질문에 의도를 좀 오해한다거나 의도를 제대로 못해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한다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래, 네.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에 막 이렇게 빠져서 상대방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을 아마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가 어려워서 고립이 되기가 쉽죠. 요즘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한 2% 내외입니다. 오, 미국 꽤 많네요, 통계, 그럼. 예. 네네. 미국 통계로는 36명당 1명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한 2%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회 변화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요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왜 맘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머님들이 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닐까요? 네.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굉장히 부모나 대중들의 인식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우 진단 어떤 도구라든지 또 진단 전문가들이 매우 늘어났고 또 우리 조기 영유아 선별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지게 되면서 네. 진단을 받아야지만 국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의 변화, 또 식습관의 변화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자폐 유병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또 그 중에 하나로서는 요새 우리 부모님들이 좀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꼭 산모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빠의 나이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원인 가설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판명이 난다면 저도 뭐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네.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진단을 이제 내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좌절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당장 진단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혹시 내가 태교를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 탓은 아닐까? 네. 내가 너무 애기 아빠랑 애기 어릴 때 많이 싸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자꾸 본인들한테 귀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부모님의 탓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결국은 이제 치료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시다가도 이렇게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네.
그러면 가계소득도 줄어들게 그렇죠. 되겠고 또 치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이다 보니 네. 심지어 그 가장 중증도가 높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분들의 평생 그 비용 네. 들어가는 비용이 240만 달러 미국 통계긴 한데요. 네. 한화로 33억 원 어이구. 정도가 들어간다. 물론 중증도가 좀 네. 경미할수록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 중증도가 높을수록 그렇게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병인 만큼 정말 이거는 어떤 그 가게 그 가족에게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자 또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자폐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이제 허공을 보고 있고 네. 또 무슨 어디 구석에서 자기만의 막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폐 환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환자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식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조금 독특하다. 그리고 기술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훈련을 하면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서 잘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첫 번째 오해겠고요. 일단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거는 선천적인 사회성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사회성 뇌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선천적인 신경발달 장애인데 네. 부모가 자기네들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양육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양육의 문제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대중들도 아직도 있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제 우영우 드라마 포함해서 많은 드라마들이 보면은 좀 어떤 재능이 있는 천재적인 재능이 그렇죠. 있는 네. 자폐를 묘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드라마가 또 예. 재밌게 되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한 95% 정도는 특별한 재능이 없기도 합니다. 오. 물론 한 20%에서 25% 정도는 지능이 좋고 또 정상 범주고 언어도 능력이 정상인 그런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중에 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사반트 지능이라고 하는 네. 사반트 재능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서 전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 보수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네. 그거를 뭐 잘 살려서 뭐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는 자폐들이 사실은 더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 또 많은 대중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자폐, 이 치료는 가능한 겁니까? 치료가 참 너무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자폐를 치료하는 자폐 증상을 핵심 증상을 치료하는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원칙이 네. 적응 기술을 올리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네. 그 다음에는 문제 행동, 그러니까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그래서 합병증을 치료하는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약물들은 FDA, KFDA 승인된 약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자폐를 핵심적인 증상을 해결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유관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언어 치료라든지 또 ABA로 대별되는 행동 치료라든지 네. 또 사회성 기술 훈련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확립된 치료들을 생애 주기별로 연령에 따라서 특히 영유아기에는 너무 부모가 어디 센터에 많이 보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네. 부모 중심의 상호작용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학령 정기 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는 ABA라든지 또 언어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센터를 다니면서 하겠죠. 그다음에 학령기가 되면 문제 행동이 있으면 ABA도 하고 또 사회성 기술 훈련도 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청소년기 성인기인데요. 네. 어쨌거나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보다도 하루 늦게, 하루 일찍, 하루 늦게 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자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생애 주기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나 어떤 기관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충분히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하질 못해서 결국은 민간에 의존해서 그런 자립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참 힘든 일일 텐데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BTS의 슈가가 이 자폐에 관심을 갖고 거액을 기부했더라고요. 네. 선생님하고는 또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가요? 슈가가 작년에 네. 저를 찾아와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네. 우리 청소년들 또 소아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방탄소년단 활동을 하기 초창기부터 이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특히 우울, 네. 자살, 자해 이런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뭔가 본인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인데요 하면서 그냥 농담처럼 아니 지금 당장 상담 치료 좀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 조금 공부를 하고 있다. 네. 책도 좀 보고 있고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음악 재능을 어쨌든 네. 본인이 기부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음악적인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대학병원 시스템은 아무래도 근거 중심 치료를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음악적인 걸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늘 전문가로서 약간의 의구심이 네. 있었거든요. 예. 조금 더 임상적인 효능이 축적돼야 하는데 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병원에는 방음 장치가 돼 있는 어떤 치료실이 없는데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우리 슈가 씨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던 지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저도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 자폐나 이런 발달장애 쪽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장애 인식률이 낮다. 네. 아직까지도 편견이 많군요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 의기투합이 돼서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네.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후원과 또 음악 재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치료를 우리가 함께 기획하기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치료에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슈가 정말 국제적으로 유명한 가수인데 아이들이 혹시 알아보지 않았나요? 저희가 아이들에게는 이 음악 선생님이 네. 슈가 씨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았고요. 오. 아이들도 전혀 눈치챈 애들이 그래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저희도 놀랄 정도였어요. 저희가 일부러 알지 않았어도 알아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슈가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친하게 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누가 제일 좋아? 물어봤더니 민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그 음악 기타 들고 연주해 주신 음악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또 저희가 스승의 날이 있었거든요. 5월 달에. 그때 아이들이 카네이션과 또 손편지를 써서 직접 민 선생님께 전달을 했을 때 그 슈가 씨가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끝나고 갈 때마다 일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제가 너무 행복하다. 네. 언제 또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면서 가셨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하나하나 맞춰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분의 노력이 큰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시간 내주셨으니까 이점에 이 국내의 자폐 치료 최고 권위자로서 우리 사회에 당부하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듣겠습니다. 네, 정말 사회적인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기 치료센터가 생긴 것도 그거에 저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폐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 자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대중들이 좀 우리 소외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천근아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